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국회의원 최성재 의원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성재 의원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이 생업에 정말 하루하루 보내셔야 되는데 이 길거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투쟁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시게 하는 데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일단 올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했었고 소상공인 운동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입법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미진했던 거를 노력해 왔는데 이 코로나라는 재앙 같은 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닥친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들 최근 현실에 대해서 정말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앞에 오호석 총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인해서 발생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겪은 재앙이고 지진이나 어떤 폭풍 같은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시책에 정말 협조하고 협력한 죄밖에 없습니다. 어느 업계가 이렇게 협력했습니까? 2년여 동안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폐업과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 참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코로나가 닥쳐서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이 되었을 때 정부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핑계댄 얘기는 법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보상의 근거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법이 없어도 손실에 관련된 법이 없어도 다 당연하게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공 필요에 의해서 영업권을 제한했을 때는 보상을 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법률에 조문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도로를 점유를 하거나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면은 점유를 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있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생존권입니다. 영업을 못하면은 수입이 없습니다. 생존을 뺏어가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법률이 없다고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겨우 지원금 몇 푼 주면서 그것도 소상공인들한테만 준 것이 아니고 노동자,
청년 다 섞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섞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하고 물가에 놀러와서 근처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튜브를 던져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당시에도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버틸 수 있을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면서 겨우겨우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버텨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었고요. 저도 국회에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힘겹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겨우 손실보상법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금년 7월달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세상에 1년 6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시켜놓고 제한시켜놓고 그건 나 몰라라 하고 하루에 지원금이라고 계산해봤더니만 4,000원 정도, 최고 많이 받은 분이 지원금 4,000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나마 많이 받은 업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우 떠들었더니만 손실보상법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손실보상법도 가관입니다. 여러분들 그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상금 받았을 겁니다. 손실보상법 받았는데 10만원 나온 분이 자그마치 30%고요. 겨우 몇백만원 나왔습니다. 손실률 80%밖에 계산 안 하고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그것마저도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맘대로 해라. 도대체 국민을, 서민을,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여기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그것을 집행하는 소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2년여 동안 급여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처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졌다면은 과연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본인들도 가족을 지키는 생활인으로서 아마 길거리 나와서 여러분들이 처해진 이런 집회보다도 더 심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고 싶어도 가게를 나오면은 가게를 나와서 길거리 나오게 되면 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이 정부가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2년여 동안 여러분들의 피 같은 영업권, 헌법에 나와 있는 생존권을 침해하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손실보상법이 있었습니까? 보상법이 없었어도 다 해줬습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존에 비슷한 법률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구제역 때 소, 돼지, 닭이 문제가 생겨서 살처분했을 때 나라에서 보상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왜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소, 돼지, 닭보다 못한 것입니까?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우리 소상공인들의 딸린 근로자와 우리 가족들은 누가 생존을 지켜주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을 길거리에 이렇게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 또 거리두기 강화한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다시 만연할 것을 정부가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과거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만 집합금지, 집합제한 강력하게 강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백화점, 마트, 스키장, 스포츠시설, 우리 가게들은 문 닫고 있는데 거기는 다 드나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게만 스쳐 지나가면 문을 닫고 코로나가 야간에만 창궐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코로나가 이상한 코로나 아닙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게만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 제한까지 우리한테 강요를 했습니다. 인원 제한이 생기면 당연히 장사가 안 되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인원 제한은 행정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한다고 정부는 당연한 듯이 발표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방역 패스라고 행정명령보다 집합금지보다 집합제한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인데도 아닌 척하면서 시스템 하나 제대로 준비해놓지 않았는데 당연히 현장에 나와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방역 패스가 준비 안 되면 업주에게 150만원, 300만원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누나면서
무슨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범죄자입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당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해외로 이민 가라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위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어제 갑자기 100조를 푸니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2년여 동안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앞으로 보상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상해주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서 최소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씨가 과거에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마치 본인이 무슨 포도대장이나 되는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소에 행정명령 다니면서 제일 먼저 강력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했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가장 어렵고 행정명령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해야 될, 살려내야 될 예산을 방만하게 경기도에 사는 모든 경기도민들한테 다 줘서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민들은 거기 사는 국회의원, 대기업, 경기도민들은 돈을 다 받았습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나라의 세금입니다. 그게 이재명 씨 돈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다 썼었습니다. 그렇게 썼던 사람이 그래서 옥신각신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또 100조를 만들어니 갑자기 협조를 하라느니 정부한테 얼마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슈퍼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추경을 하랍니다. 소상공인들 핑계를 댑니다. 앞으로 생길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생길 여러분들 생기는 척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앞으로의 손실보상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손실보상에 대해서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집중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소상공인 들러리 세우겠다는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지 진정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정부한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여당의 후보가 공무원들 하나 못 따르면서 마치 지금 정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로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 15만 원 한 푼까지 다 보상받을 권리가 있고요. 폐업하신 분들도 당연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얼마 전에 이 창원의 마산 3.15 관련된 그것도 특별법도 통과됐고요. 제주도 4.3 그 다음에 광주 그거 다 옛날에 소급해서 다 보상했습니다. 소급해서 보상 안 하겠다는 것은 보상을 안 하겠다는 핑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서부터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정부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협력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이고 어떤 정부고 간에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없게끔 여러분들이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다시는 이렇게 길거리로 나와서 힘들게 만들지 말게끔 단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있으려면은 월급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강화시키는 법을 하겠답니다. 너도나도 정치인들이 그걸 만들겠답니다. 근로자들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도대체 장사를 하루라도 해본 사람이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5인 미만 조그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근로자들은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둬도 되는데, 앞으로 그만두게 하려면은 해고 예고제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전에 3개월치 월급을 줘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한 명한테 연차 월차를 줘야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누가 사람을 씁니까? 이제 여기가 무슨 재벌 대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힘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손실보상 확실하게 챙기셔야 되고, 거짓된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는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확실하게 직시하시고 힘을 모아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뜻을 모을 것이고, 국회에 비록 있지만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처한 현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노력하여 여러분들의 손실보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철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의 권리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을 위해서 외롭게 투쟁하고 계시는 최성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강성